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 러시아의 군사적 부흥을 위해서 강력한 핵폭격기인 죽음의 백조 투플레프 160 블랙잭 이 폭격기를 대량 생산해라 라고 지시를 했고, 그 블랙잭을 굉장히 사랑하죠. 그런데 그 블랙잭이 푸틴의 관심, 그것들을 부응하려는 어떤 그 아래 사람들의 욕심,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큰 사고 나게 생겼다 라는 우려의 보도가 나왔는데 무슨 내용인지 보겠고요. 그리고 제가 오전에 유로파이터 공동개발국인 스페인이 F-35도의 움직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독일입니다. 독일이 자신들이 공동개발했던 타이거 공격 헬기를 버리고 아파치 가디언 공격 헬기로 바꾸겠다라는 건데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푸틴의 화려한 정치쇼를 위해 위험한 도박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오는 12월 18일을 D-Day로 삼아서 최초의 신규 제작 투플레프 160M 블랙잭 전략폭격기를 첫 비행시키기 위해서 기술자들을 살인적인 근로 환경으로 몰고 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오는 12월 18일 투플레프 160 블랙잭 전략폭격기의 첫 비행 40주년에 맞추어 완전히 신규 제작된 성능 개량형 투플레프 160M 1호기를 공중에 띄우는 대대적인 행사를 준비 중이며, 이를 위해 재정 문제를 고려치 말고 무조건 날짜를 지키라는 특명이 떨어졌다고 러시아 현지 일간 가제타가 현지 시각 11월 23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투플레프와 카잔 항공기 공장 관계자를 인용해서 정부에서 모든 지원을 제공할 테니 재정 문제는 고려하지 말고 오는 12월 18일 무조건 신형 미사일 캐리어를 하늘에 띄우라는 특명이 떨어졌다 라며, 이를 위해 생산 라인 관계자들이 집에도 가지 못하고 살인적인 연장 근무에 시달리고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기존에 보유 중이던 투플레프 160 기체들을 투플레프 160M2 사양으로 개량하는 작업과 동시에 차세대 전략폭격기가 배치되기 전까지 과도기 전력으로 운용하기 위해 완전 신규 생산으로 투플레프 160M2 버전을 조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지난 7월 30일 카잔 공장에서 신규 생산 1호기 조립에 들어갔는데요. 이 항공기는 내년에 첫 비행 스케줄이 잡혀 있었지만 윗선의 요구로 첫 비행 일정이 크게 앞당겨졌습니다. 현재 1호기 생산 작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투플레프의 바딤 코롤려프 상무이사는 기체가 최종 조립 단계에 있으며 올해 말 첫 비행을 어떻게든 성공시키는 것이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라고 밝혔는데요. 그의 주장과 달리 생산 라인 근무자들은 가제타지에 윗선이 요구하는 일정이 맞춰질지 모르겠다, 아직 기체는 그럴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라며 당국의 무리한 스케줄 조정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투플레프 160M2 블랙잭 폭격기는 강력한 러시아의 상징으로 푸틴의 애정과 기대를 듬뿍 받고 있는 기종이고,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AS-16 공대지 순항미사일 12발 또는 지르콘과 같은 극초음속 미사일 6발을 탑재할 수 있는 러시아의 전략 자산인데요. 12월 18일 기념비적인 날에 맞추어 무리하게 첫 비행을 준비하는 투플레프, 이러다가 첫 비행하는 날 1호기가 추락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블랙잭, 죽음의 백조. 죽음의 백조 B1B 아닙니다. B1B는 제색이에요. 제드룸입니다. 이거 흰색이죠. 이 핵폭격을 하고 나서 그 섬광을 반사하기 위해서 흰색 도색을 한 그야말로 죽음의 백조 이겁니다. 제일 크죠. B1B보다 더 큽니다. 가장 큰 폭격기인데 초음속 마 1.5로 그냥 순항하기도 슈퍼크루징 엄청난 능력인데, 이걸 이제 원래 이 기지가 우크라이나에 있었어요. 그래서 소련이 해체 딱 되었을 때 속지주의 원칙, 그래서 해체되는 그 순간 1991년 12월 24일 그 기점으로 독립하는 국가 내에 있는 그 영토 내에 있는 자산은 그 국가의 소유로 한다, 이런 속지주의 원칙이 발동되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블랙잭 전략 폭격기 기지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19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생산됐던 거 전부 다 그 우크라이나에 있었으니까 우크라이나는 이거 우리 거야 이렇게 됐는데, 러시아가 야 니들이 그 블랙잭 가지고 뭐 하냐, 니들이 무슨 세계 패권 잡을 거냐, 우리 줘, 우크라이나 싫어, 한 7,500만 달러 정도 대당 주면 줄까? 근데 그때 1991년 92년 러시아는 완전 거지였죠. 줄 돈 없었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나중에 중재해가지고 94년도에 야 줘라 해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16대를 주고 세대는 이제 폐기했습니다. 그렇게 16대를 운영하다가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 들어와서 돈 좀 생기고 해서 야 우리 팍다라는 폭격기 만들자 이렇게 했는데 팍다 제대로 안 됐죠. 그러다가 14년도에 크림반도 침공하는 바람에 국제 경제 제재 맞으면서 러시아 다시 힘들어졌죠. 그래서 야 팍다 언제 될지 모르니까 일단 놔두고 푸틴 대통령이 야 블랙잭 이거 괜찮으니까 이거 개량해서 쓰고 그리고 이걸 대폭 개량한 거 새로 만들어서 우리 지금 극초음속 미사일 그거 사용하자 이렇게 지시를 내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블랙잭이 다시 부활했고 16대의 우크라이나로부터 받은 그 블랙잭 외에 그것도 이제 개량을 하고 그리고 신규 생산을 34대를 더해서 총 50대의 이 블랙잭을 가지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7월 달부터 조립 작업에 들어갔는데 이게 12월 28일 불과 5개월 만에 나와서 비행을 시키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게 왜냐? 40년 전에 블랙잭이 첫 비행한 날이 12월 28일이다 이겁니다. 아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걸 맞추려고 7월 달에 조립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7월 말에 그걸 12월 말에 5개월 만에 비행을 시켜라. 야 이러다가 이거 사고 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 투플레브 공장의 엔지니어들은 이러면 안 된다. 사고 난다. 그런데 경영자들은 푸틴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그래도 해! 라고 하는 이런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라는 말인데 아무튼 사고는 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재미있는 소식이어서 알려드렸고요. 정말 또 더 재미있는 소식이 있습니다. 독일입니다. 독일 육군이 살인적인 유지비로 가동률 15%짜리 헬기라는 비난을 받았던 타이거 공격 헬기의 성능 개량과 수명 연장을 포기하고 아파치 가디언 공격 헬기를 도입하려 한다는 소식입니다. 육군의 의지는 강력한데 정치권의 압박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독일 국방부가 미국 정부와 보잉 측에 AH-64E 아파치 가디언 공격 헬기에 대한 정보 요청서를 발행했으며 독일은 타이거 공격 헬기를 버리고 아파치로 갈아탈 생각을 하고 있다고 독일군 관계자를 인용해서 제인스가 현지 시각 11월 24일 보도했습니다. 제인스는 보잉 방위사업부문의 독일 사업부 우주 및 안보 담당 부사장 마이클 호스테터를 인용해서 최근 독일 연방군으로부터 아파치 가디언 구매를 위한 RFI를 받았다라며 현재 독일은 도입 가능한 수량과 예산, 인도 일정 등과 관련한 정보를 원하며 이런 요청은 독일의 일반적인 방산 조달 프로세스의 일부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보도는 당초 독일 정치권이 강력하게 요구했던 타이거 공격 헬기의 마크3 스탠다드 성능 개량 및 수명 연장 사업이 백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독일은 UHT 타이거라는 명칭으로 2013년까지 총 57대의 타이거를 도입했지만 사고로 4대를 잃고 2020년 말 기준으로 50세대가 남아있는 기체에 대한 성능 개량 사업을 준비해 왔습니다. 마크3 스탠다드 개량은 기체의 수명 연장과 함께 조종석 및 전자장비 현대화, 헬멧 연동 조준 시스템 도입, 일부 신형 무장 통합 등을 통해서 타이거 헬기를 2040년대 이후까지 사용하려는 성능 개량 계획이었는데요. 독일 육군은 50세대를 운용 중인 타이거 헬기 중에 단 8대만 가동되는 형편없는 가동률과 살인적인 유지비에 질릴대로 질려서 타이거 공격 헬기를 조기 퇴역시키고 그 공백을 미국제 아파치 가디언 공격 헬기로 채우려는 계획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지난해 전투기 도입 사업 때도 불거졌던 정치권의 국산화 압박인데요. 김인년 등 독일 정치권은 높은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국내 일자리 창출과 산업 파급 효과가 더 중요하다며 미국제 무장 도입에 대단히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독일군의 타이거 악몽 탈출이 과연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독일도 정말 이 정치권의 이 국뽕 때문에 큰일 났습니다. 이 군인 수는 확 줄어들었고 그런 상황에서 생산해야 하는 물량은 적죠. 이제 군대가 줄어들었으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국산화하자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러니 그 비용이 얼마나 뛰어오르겠습니까? 유로파이터 타이푼 독일이 같이 공동 개발했는데 가동률은 5%다. 이 타이거 공격 헬기 가동률 15%다. 야, 50세대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8대만 가동된다. 이게 무슨 헬기입니까? 이게 타이거 공격 헬기입니다. 자, 타이거 공격 헬기 좀 이렇게 가날프게 생겼죠. 아파치에 비해서. 아파치는 뭐 아주 우람하게 생겼는데 여기는 가날프게 생겼습니다. 아파치의 엔진 2개가 붙었죠. 이게 또 2개입니다. 하나당 출력이 1800에서 2000 샤프트 마력이에요. 여기는 1300 샤프트 마력. 그러니까 이거 2개 합해봐야 2600 샤프트 마력. 그걸 가지고 뭐 16발의 대전차 미사일 택도 없는 겁니다.
독일, 프랑스 뭐 공동 개발하면서 독일은 독일 나름대로 자기네들 사양을 주장했고 프랑스는 프랑스대로 자기네들 사양을 주장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버전이 나왔죠.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죠. 아파치 가격입니다. 그래서 독일은 뭐냐? 독일은 그때는 이제 이 냉전이 해체되기 전이었으니까 이 폴란드 바로 국경 마주하고 이 동독 국경 마주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밀려오는 어마어마한 수량의 이 동구권 전차들 총 5만 3천 대였죠. 그게 몰려오면 그 전차를 때려 부숴야 되니까 왜? 나토 전차는 2만 3천 대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격 헬기로 5만 3천 대의 바르샤바 조약군의 전차를 때려 부숴야 되니까 여기에 대전차 미사일이 주렁주렁 달려 있어야 되죠. 그래서 독일은 UHT라는 이 이름으로 여기 앞에 기관포를 갖다 붙이지 않았어요. 기관포를 갖다 붙이면 여기에 그 탄약 들어가고 해서 무게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전차 미사일 못 따는 겁니다. 많이. 그래서 독일은 기관포 필요 없고 적보병, 우리의 상대는 적보병이 아니고 적의 전차야. 그래서 전차만 많이 부수면 돼. 해서 기관포 없이 8발의 대전차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UHT 버전을 만들었고 그리고 프랑스는 우리는 적보병이야. 이래가지고 기관포를 갖다 붙이고 대전차 미사일 탑재 수량을 줄이고 뭐 이렇게 했어요.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사용하는데 독일이 세상에 가동률 15%. 그런데 이거 성능 개량하자라고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2040년대까지 쓰자. 독일 육군은 지금 펄쩍 뛸 일이죠. 그래서 안 된다. 우리는 아파치 사야 되겠다. 이거 조기 퇴역하자. 왜? 운용 유지비 이거 감당하는 바야 차라리 아파치 사는 게 낫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독일 육해공이 있는데 지금 이제 이건 육군 이야기죠. 육군은 지금 이 국산화의 망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도 제일 센 놈을 써야지 안보에서는 해서 이제 미제로 가려고 하는데 정치권에서 발목을 잡습니다. 김인년,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있는 바로 그 정당이죠. 거기서 발목을 잡습니다. 공군은 F-35 도입하고 또 슈퍼호넷 도입하고 하려고 했죠. 그걸 이제 정치권에서 발목 잡아서 무슨 소리야 유로파이터 계속 해야지. 안 그래도 유로파이터 가동률 5%인데 그래서 결국 정치권에 공군이 굴복해서 유로파이터 트렌치 4 90대를 더 사기로 했습니다. 완전히 그냥 폭탄 맞은 거죠. 그리고 해군은 이제 일부분 탈출했어요. 해군은 프랑스하고 공동 개발합니다. 해상 초계기. 해상 초계기 공동 개발하는데 독일 해군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 하면은 큰일 나겠거든요. 그래서 미국제 포세이돈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왜? 지금 있는 거하고 지금 뭐 개발하는 거하고 너무 시간 차이가 있으니까 안 돼. 지금 바로 도입해야 돼. 해가지고 우겨가지고 포세이돈 도입하려고 하니까 프랑스가 야 스톱 무슨 짓이야 지금 우리하고 공동 개발해야 되는데 해가지고 그러면은 니들이 정하고 싶으면 우리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아틀란틱 해상 초계기 이거 개조해서 줄 테니까 이거 써. 독일이 무슨 소리야? 포세이돈 미국제 쓸 거야. 하고는 해군은 포세이돈 도입 성공해서 해상 초계기 부분에서 거의 정치권의 입김을 벗어나 버렸습니다. 그걸 보고 육군도 우리도 저렇게 하자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공군은 굴복했고 정치권에. 아무튼 정말 이 전력 유지를 위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는 독일 군인들의 이런 모습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산화 다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안보 부분에서는 센 거가 있어서 일단 우리나라부터 지키고 보고 그 다음에 뭐 방산업체들 자기네들 이익 좀 챙겨줘야지. 방산업체 이익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보, 우리 국가의 안보, 미래를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담보한다? 무기 국산화의 근본 이유가 뭡니까? 미국으로부터 독립? 그게 바로 좌파들이 만들어 온 프레임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국산화하는 거 정말 좋은데 그것은 미국제 무기와 동등하든지 비슷하든지 할 때는 좋다. 그렇지만 성능이 형편없을 때는 그건 안 된다. 왜? 우리 국가와 국민을 살려야죠. 그게 안보의 우선 아닙니까? 아무튼 독일이 이렇네요. 옆에서 보면 독일 참 한심하죠. 남들이 우리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